누구나 그렇듯이 평생 같이 갈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도 결혼 준비 때도 신혼 때도 목소리 한번 높인 적이 없어서 우리는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원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가 태어났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칼퇴근하던 사람이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첫 달쯤부터는 칼퇴근을 해도 집에 있지 않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안 하던 조기 축구를 하거나 낚시를 갔고요. 그래도 부부 사이는 이상하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은 짜증을 내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없었고 집에 있을 땐 아이한테 잘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중 남편이 시댁의 명의로 집을 산 걸 알게 되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을 살까 말까 하며 저랑 고민하다가 남편이 입지가 너무 안 좋다고 포기하자고 했는데 그걸 시어머니 명의로 구입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돈으로요. 그날 크게 싸웠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미안하다 하더니 결국은 내가 버는 거 내 마음대로도 못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화가 났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게 부부 사이에도 참 초라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문제는 저랑 상의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의 태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던지. 평소 생활비는 남편에게 받아서 생활했고 남편은 돈 아껴라 뭐 해라 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저랑 상의 없이 시댁에 용돈 드리고 도련님 신혼집에 돈을 보탰습니다. 그때마다 미친 듯이 싸웠지만 결국 내 돈 내 맘대로라는 주장에 막혔고 그 뒤로는 남편이 돈 마음대로 쓰는 건 간섭 안 하게 됐습니다. 아이 2돌이 지나고 남편은 결국 바람이 났고 이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엔 시댁에도 바람 피운 걸 알렸는데 저한테는 미안하다 하시더니 남편한텐 콧바람 쐬는 걸 들키지 말아야지 왜 들키냐고 하셨고 친정도 다를 게 없더군요. 친정에 하려면 부모님께서 노할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엔 화 내셨습니다. 남편 불러서 혼내셨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 잘못이 됐습니다. 네가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어서 그렇다. 네가 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힘들게 한 거 아니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꾸민 여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제가 아들만 낳았어도 남편 눈이 안 돌아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없게도 이게 전부 친정엄마가 한 말씀입니다. 남편 바람 이유로 알겠더라고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이 세상엔 나랑 애밖에 없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안 그러겠다고 하니 눈 감고 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정엄마 말을 들으니 너무 이혼이 하고 싶어졌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갈 수 있게 되니 기회가 오더군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주말엔 아이를 봐주겠다는 친구에게 신세 지고 시골에 감자 캐러 가는 알바까지 했어요. 아이 낳기 전 경력은 아이 엄마가 된 다음에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면접 때 안 묻는다고 하던데 저는 다 물어봤습니다. 아이 엄마인데 아이 아프고 그러면 일하기 힘들지 않느냐 등등. 결국 제 경력은 써보지도 못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반년을 했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밖에서 뭘 하는지도 몰랐고 돈 800만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아이 친권, 양육권 받아오려면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니 모은 돈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 등원하면 공부하고 저녁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남편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 잘 때 화장실에서도 공부하고 남편이 이혼 준비하는 거 알까봐 조마조마 해가며 공부했습니다. 항상 조마조마해서 미칠 것 같고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도 불안할 때마다 남편과 친정엄마를 떠올리면 오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운 좋게 작년 말에 공부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가던 조기축구도 잘 안 가고 낚시도 잘 안 가더군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었고 퇴근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끼니 다 챙겼는데 남편이 저녁을 집에서 먹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늦게 들어왔는지 작년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직장 상사 몰래 이직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딸 미래도 불안했고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도 심했고 그대로 다 놓고 아이랑 같이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진짜 위로받고 싶었고 기대고 싶었어요. 그렇게 견디다 보니 작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이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해냈는데 친정엄마는 아빠 없는 자식 키우면 뭐하냐고 하시네요.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친구 몇 명 빼곤 잘했다고 해줄 사람이 없어서 칭찬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추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편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힘이 많이 나는 하루였어요. 이혼 문제는 양육권, 친권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많은지라 다음 주에 변호사님 뵙기로 했습니다. 협의 이혼해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상담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착수금도 필요하다 하고 또 제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돈 모으느라 이혼이 늦어졌습니다. 아직 집 살 능력은 안 되지만 둘이 살 수 있는 집 보증금 정도는 마련할 자신 있습니다. 이혼 준비는 무조건 양육권 친권만 뺏겠다는 생각 중이었는데 부족한 게 많네요. 남편이 시댁 명의로 집 산 거, 도련님 돈 보태준 거,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린 거. 말로만 싸우고 증거가 없어요. 사실 재산까지는 생각 못하긴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만 공동명의니까 분할 되겠구나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남편 외도는 증거가 있습니다. 상대방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더군요. 몰랐는데 남편이 낚시 말고 또 활동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노총각이라고 했다고. 평일에 집에 늦게 온 것도 그 여자 만나서 데이트하느라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긴 진짜 몰랐다고 남편과 나눈 카톡과 전화녹음을 다 보내줬는데 남편이 속인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못하지만 덕분에 증거를 모으게 됐습니다. 무튼 많은 댓글 덕분에 힘이 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친정과는 이미 거리를 두고 있어요. 너무 상처가 커서요. 어차피 이혼한다 해도 반대만 하실 분이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혼자 해야 할 듯 하네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아이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에 다시 글 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이혼 잘하시고 아이랑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남편분 나중에 엄청 후회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댓글. 친정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손녀가 나처럼 살아도 그때도 네가 잘못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영 끊고 잘 사세요. 세 번째 댓글. 너무 대단해요. 준비 없는 이유는 구멍난 튜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댓글. 친정엄마가 남의 편에게 전화를 하던지 만나던지 해서 이혼 준비 중이라고 소스를 줄 수 있는데 왜 미리 말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등 받을 게 많은데 빼돌리면 어쩌려고. 어차피 도움 안 되는 엄마인데 그냥 손절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거 한 가지 아쉽네요. 그간 고생하셨으니 아이랑 열심히 꿋꿋이 잘 사세요. 다섯 번째 댓글. 글쓴이 진짜 멋지네요. 주변에서 다들 그러죠.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달라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차라리 없는 게 자식한텐 이득입니다. 나중에 글쓴이 딸이 크면 엄마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할 거예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길 기도할게요. 여섯 번째 댓글. 친정이 저라면 너무 힘들 텐데 힘이 되어주시지 제가 다 속상하네요. 딸과 새로 시작하는 삶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멋져요. 정말 그간 이 악물고 참았을 모습 상상하니 얼굴도 모르는 제가 다 울컥하네요. 잘하셨어요. 특급 칭찬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